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혼한 후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40대 돌싱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이혼할 당시 딸의 나이는 6살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든든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한부모 가정의 아이라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 행복을 위해 이혼하기 전에 베스트 소울메이트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선택한 것과 아이가 어쩔 수 없는 건 분명해요. 한부모 가정에서 사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믿어서 저는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남편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하고는 딱히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여 이혼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라는 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라 제가 그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이혼으로 그 지옥을 탈출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악독한 분으로 보여요. 제가 무려 10년이나 참았다고 하지만 10년이면 인간도 변할 수 있는 세월인데 남편은 어쩐지 저보다는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10년을 살듯한 20년을 살더니 남자와는 살아봤자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남편에게 마지막까지 기다렸고 남편은 결국 제가 아닌 시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고 우리 둘만 멀리 가서 살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아이의 아빠이자 나의 아들인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제 딸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딸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위축감을 주었어요. 일어난 일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는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우리 부부의 이혼 절차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인 시어머니는 이혼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이에 대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가난한 경제 상황으로 시어머니로부터 2년 동안 결혼 반대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자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아이러니한 반응을 보게 되어 불편했습니다. 마당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험담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는 겪어온 시련과 이혼 사건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마음속으로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남편과 결혼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같은 직장 동료인 남편을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비밀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밀 연애가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연애였기에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더욱 즐거웠죠. 그러던 중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 동료에게 들키게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서 공개적인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다른 커플들처럼 사소한 이유로 싸우고 화해하고 함께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해왔습니다. 반복하며 끝내 미래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연애하면서 서로 양과 형편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던 저에게 뜻밖의 소식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였죠. 뭐, 자기네 집에서 나를 반대한다는 거야? 왜 난 아직 인사도 안 갔는데 그게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하도 꼬치꼬치 물어봐서 대답을 몇 번 해줬거든. 근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나도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이럴 줄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설득하고 있어. 어떻게 걱정을 하네? 이유가 뭔데?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시는 걸 거잖아. 자기야, 진정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득할 거야. 우리 엄마는 자신의 아버지가 없으셔서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입니다. 홀어머니는 자식들이 부모님 곁에서 잘 행동했을 때 효녀라고 여겨 결혼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집안일은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굉장히 놀랐어요.
여태까지 제 자신을 효녀로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내 집이를 다 챙길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처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설득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우리 가족에게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했고 마음이 소탈해서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결국 2년이나 걸렸지만 함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 결국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몰랐던데 주변에서 반대할수록 더 애틋해진다는 게 저희가 마침 추적해보니까요.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니의 반대가 계속되자 조급해졌습니다. 결혼을 매우 하고 싶어 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계속 반대하면 집과 연락을 끊고 결혼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셨는데 그때야 맞지 못해서 제게 한 번 더 뵙고자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때의 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미래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강렬한 느낌을 주었는데 마치 심사위원처럼 저를 질문 공세에 노출시킨 뒤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주셨던 건 감사하지만 제가 원하는 혼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도 보태지 않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상하게 저희 집이든 시댁이 도움을 받아 결혼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크든 작든 결혼할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제가 시어머니의 말은 일일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 오히려 앞으로 잘해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다.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시댁에 잘 보이려 참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댁도 참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자처해 그 집 집안일은 제가 다 했는데 아마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이 당신의 집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저가 당신의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매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가 직장에 있어 월급으로 생활하셨다고 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이 제공해준 생활비가 없었다면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적응된 빚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비싼 것이 좋은 것이고 저렴한 것은 미치지 않는다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없는 분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갖고 계셨던 시어머니의 생각에 따르면 나같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이 덕이고 저와 우리 친정은 하차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보더라고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도련님이 대기업에 다니시고 집안이 잘 사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저는 밥에서 아저 신밥신세가 되었는데 동서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동서 때문에 차별과 서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만 한데 제가 속이 좁아서 잘난 동서를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나가 얘 영지야라며 다정하게 불러주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호칭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늘야, 너 같은 날 이 바짝 선 목소리로만 불렀는데 그렇게 불리는 날은 여지없이 혼나기만 하는 날이었죠. 들어보면 딱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만 잡아서 남편은 처음엔 저 대신 화도 내고 중재도 하면서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생전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 적 없던 우리 수였는데 너랑 결혼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없니? 이게 다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 거야? 창피한 줄 알아? 그렇게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면 내가 모를 줄 아니라고. 저에게 부메랑처럼 그 화가 돌아오니 남편도 나중에 중간 역할을 그만둔 거예요. 집단에는 그게 저를 위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그렇게 귀 닫고 눈 가리고 사니 나중에는 제가 힘든 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시댁에서 공짜로 막 먹는 만만한 존재가 되었고 김장이나 명절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데도 당연히 휴가를 써서 시댁에 가서 죽어라 일하는 게 당연하게 되었어요. 그의 반면 동서가 하는 일도 마지막에 제가 만든 음식만 없이 얌체처럼 쏙쏙 가져갔는데 어이없게도 그런 동서가 저 대신 대우와 이쁨을 한 몸에 받았어요. 정작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인데도 아깝다며 가져가게 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났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불만에 가득 차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걸핏하면 저희 친정 욕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다 나쁜데, 특히 그 입이 제일 문제였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해도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별하지 못하셨거나, 생각 없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말을 툭툭 하시곤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참는 건 돌아가신 저희 아빠에 대해 함부로 하세요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모르는 양반이셨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급해서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셨다. 원래 제가 사람을 좀 잘 보는데 상경례랑 결혼식 때를 보니 너희 엄마의 관상이 남편을 잡아먹을 상인 것 같단다. 아버지가 내 엄마랑 결혼 안 했다면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 텐데. 나는 내가 내 엄마 크른 팔자랑 닮았을까 봐 너무 무서워. 소중아, 내 아들명, 너가 다 잡아먹는 게 아닐까 늘 전전긍긍하는데, 그러니 너, 우리 아들 행여 다치거나 어디 병이라도 걸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너 꼭 명심해라. 어머니 아무리 우리 집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 저희 아빠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없어야 할 일이지만 왜 나는 다치고 아플 때 제 탓인가요? 어머니 그건 너무 억제하셔야 해요. 아직까지 시아미 안에 들어와서 너 할 말 다 했어? 아이고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가정교육이 엉망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 내가 어찌하여야 2년이나 너를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좋다고 한 결혼으로 내가 듣기 싫어도 참아야 했어. 이제서야 내가 내 눈치를 살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를 대하는데 제 몸과 마음이 곤란을 겪고 있었고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산소가 부족한 엄마가 좀 그래서 그랬지요. 자기도 알면서 그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던 건지 그때 저는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친정엄마와 남동생이 걱정하는 게 싫어 이혼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참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제 살 길은 제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만만한 며느리가 되지 않으려 예전처럼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고 시댁에 가서도 제 할 도리만 끝나면 더는 볼 일 없다는 듯 집에 오곤 했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게 예뻐 죽겠는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지 못해서 싫어하셨어요. 달리셨죠. 그리고 저도 오기가 나서 대립하기 몇 차례 했는데 그러자 그 못된 심보로 교묘하게 제 친정 흉을 봐 제 속을 뒤집으셨고 아,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안 오르는 게 없네. 채소면 과일이며 이래서 없는 사람들은 고기 구경이나 하겠어요. 예, 너희 친정 엄마는 요즘 뭐라고 안 하시니? 물가가 올라서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않으셨나요? 너, 행운의 진장에 돈 갖다 바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내 사전에 그런 꼴은 절대 못 보였다. 그래서 사실 너희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야? 내 친정에 홀랑 빼돌리면 어떡하겠니? 저는 점점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모욕에 더는 참지 않았어요.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고운 건데 오는 말이 졌다위니? 저도 똑같이 돌아가죠. 그만큼 시어머니가 불쾌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짓는데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네요. 우리 친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알뜰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주말마다 엄마를 모시고 가서 좋은 것들을 많이 사주는데 잘 모르시면서 왜 그렇게 막말로 하세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와 그 이와 함께 번 돈을 어머니는 모든 생활비와 용돈으로 다 사용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이 말씀 좀 들어봐요. 시민을 그렇게 못 보세요. 내가 너 힘들게 하려고 그럴까봐. 우리 집에 시집 오지 못하게 하기 싫어하다는 거 알아주세요. 다음은 수정된 텍스트입니다. 거래 없이 주제에만 자존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엄마가 돈을 주겠다 해도 싫다고 하신다고 하면 질질 끌리는 것도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얘기한 대로 듣지 말고 명심해야 할 건 차이 나는 거래요. 결혼하면서 이런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 정도 가고 나면 없이 제 집으로 시댁에 들어와 버리셨다니 임신하셔서 그나마 내가 살려드릴 만한 것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시댁에서 보여줬다는 건지요? 오히려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임신하지 않았으면 더 무슨 짓을 하실 생각이신 건지요? 제게도 원래 싫었던데 이제는 더 싫어지고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와 난 점점 더 다투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불편해하면 제 집도 가고 싶다는 건가요? 않더라도 몸도 무겁게 딱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시댁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심 아쉬움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작은 며느리를 부르시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도련님이 이혼하게 될 직전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임신하자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은근히 손자를 낳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이에 동서는 결혼 전에 이미 아이 없이 살기로 도련님과 합의했기 때문에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게 어디냐며 시집에 온 건 응당 손자를 낳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혼을 내셨는데 동서가 그렇게 되자 도련님과 갈등을 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도련님이 자기는 원래 아기를 좋아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다며 결혼 전 약속까지 어기려고 하길 땐 동서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다급해진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동서에게 뭐든 맞춰준다며 아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다는 호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동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도련님은 이혼남 신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동서의 입장에서 도련님과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이라는 건 원래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연봉도 집안 재산도 동서가 훨씬 더 많았으니 아쉬운 점은 동서가 아닌 도련님과 시어머니셨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미련이 남아 동서의 마음을 돌리려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고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까지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제 큰 아들이자 남편에게 집착을 보였어요. 우리가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 때에는 무조건 시댁 근처로 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는데 돈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시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니 저도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댁과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은 아들과 손녀가 너무 보고 싶어 못 살 거라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대가 지남에 따라 거리상으로 더 멀어지니 신났죠. 이사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 뒤로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커피와 꽃 장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돈도 안 벌면서 뻘짓하지 말라며 제 얼굴 볼 때마다 핀잔을 주셨지만 그런 소리도 흠이 나서 전혀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저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던 남편이 근데 당신 요즘 우리 엄마 말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며느리들 이건 아니지라고 말을 바꾸는데 그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련님처럼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 소리가 꽤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제가 애 키운다고 돈도 못 일하면서 자신의 부모조차 무시하고 열받았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어머니 말고는 육아를 맡길 사람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한테 아이를 맡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거절을 했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이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원래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할 테지만 남편은 집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작은 것도 아깝다며 좀스럽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 도련님이 집을 나가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되자 자신의 집엔 평소 무시하던 남편이 효자가 된 것을 보고 저는 집에서 논리 아이들과 시댁에 가서 며느리 역할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미쳤나요? 전 절대로 싫다고 할게요. 그래서 말인데 남편은 입에서 당신은 만면이야. 무슨 만면일가 이러냐? 내가 전처럼 직장 다니면 말도 안 해. 당신 시간 많잖아. 라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남편이랑도 참 많이 싸웠어요. 내심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저를 위해 이혼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틈에 창업교육과 함께 국비로 지원해주는 바리스타 및 화의 장식 관련 수업을 찾아 듣게 되었는데요. 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돌보기나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난리를 일으켜요. 키우더니 제가 창업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뻘짓을 한다면 그럴 거면 취직이나 하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오기가 생겨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본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저희 친정의 뜻밖의 돈복이 터졌는데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엄마에게 물려주신 땅이 벨트로 내내 묶여 있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꽤 비싼 값에 처분하게 되었어요. 동생에게 듣기로 20억 정도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집안의 경사였던 그때 제 남동생은 5년 넘게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올케 쪽에 좀 사는 집이라 구색을 맞추려면 동생이 돈이 좀 있어야 할 때였는데 나도 사는 게 그저 우습기만 하니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거기에 우리 엄마는 누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는데 남동생에게는 돈을 주면 그것이 사위에게 보이기 민망한 행동이었고 엄마는 내친 김에 저희 남매에게 5억씩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남편 입은 찢어지게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없다는 듯이 다정한 남편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게야, 너 하고 하시던 분이 선주야. 아우,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는데 솔직히 끔찍했어요.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죠. 돈이라는 게 사람도 바꾸어 놓았잖아요. 하지만 저도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주신 돈을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집 주변의 카페를 찾아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우연히 우리 집에 계셨고 계약서를 보고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난 난리를 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노려보며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상의 없이 갑자기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카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으셨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가게를 계약할 때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때도 지금도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부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돈으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던 퇴직금으로 가게 계약했어요. 물론 나머지는 저희 엄마가 주신 돈으로 잠금 치러야 하지만 이랑은 상관없다고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야박하게 선을 구 가족끼리네 돈 내 돈이 어디니? 왜 너네 친정이 돈 좀 생기니까 우리가 우스워? 제가 우습다고 했나요? 어머니야? 말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긴,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돈 좀 생겼다고 당한 거 나한테 복수하는 거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라도 너한테 청을 좀 주려고 했는데 어쩜 너는 사람이 그렇게 얄팍하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은 많았지만 입을 떼겠습니다. 다퉜어요. 어차피 싸워봤자 끝나지 않을 입씨름이 될 것이다. 뻔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생각했죠. 누가 지금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가 시어머니와 말로 하는 건지. 이제 친정에 돈 생긴 거를 보고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하는 거면서 어쩌면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남편에게 제 동생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한창 가게 오픈 준비로 바빠서 찾아와 예비되는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냐며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누가 보면 제 동생이 시어머니의 아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 저는 동생이 오래 만난 여자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제 올케를 칭찬했는데 시어머니는 혀까지 내뱉으며 그러셨어요. 내가 알게 뭘 알아? 사람은 내가 잘 본다고 괜히 이상한 여자 집안에 들이면 기껏 새긴 돈 다 안 버려? 그만큼 집에 새 식구 들이는 건 큰 일이야.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언제 우습게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제 옳은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집이랑 너희 친정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기다려준 만큼 고마울 지경인데 그런 말씀 좀 불쾌해요. 어머님이 말로 제 옳을 사람 못 보셨잖아요. 하기사 어머니는 나보기도 전에 박대하신 분이니 하루 이틀로 일은 아니에요. 뭐, 너 지금 여태 그 일로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 집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지만 시간이라도 가족이라면 가족이잖아. 그런데 너희 집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옳은 사람이요. 우리 엄마한테도 참 잘하고 사람도 바르고 착해요. 거기다가 직업도 약사, 약학자라는 뜻으로 보임. 라고 그래. 안사라던데 참 이래저래 복이 많네. 원래 홀시어머니 자리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데 약사가 뭐가 하시는지 그런 자리를 들어가 참 피곤하네. 빛이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한 번 봤으면 했어. 민수한테 들었는데 너네 아직 소견 내전이라며 어차피 아버지 안 계시니 한 자리 비어 있잖아. 그 자리에 내가 가면 되겠네. 우리 옳은 사람이면 나한테도 실마리가 있는 어떤 사람인지 봐야지. 어머니가 내 동생 소견 내에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올바른 이해를 위해 문맥을 보완하였습니다. 참석을 해야 하는데 꺼림칙한데요. 세상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무슨 친척들이 어떻게 말하겠나요? 시어머니의 이상한 고집에 화가 나 관두었지만 거절하니까 근엄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당신 꿍꿍이를 드러내고 당신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늦게 남아 돈복이 터진 것 같은데 넌 장녀니까 이후에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내 동생이 장남이라며 결혼을 했다면 너는 얼마나 얻을 수 있겠어? 머리 좋은 친척이 다 빼앗아 간다면 그때는 넌 낙동길로 가거나 신세가 될 거야. 내가 받는 돈은 5억뿐이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5억 원이 무슨 큰 돈이에요? 제 친정 엄마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맞는데 5억을 엄마가 주신다면 감사한데요. 그리고 내 동생이 유산 상속을 더 받게 된다면 그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엄마의 의견을 존중할 거예요. 얘는 이런 점을 잘 몰라서요. 돈 앞에서는 원래 부모 자식, 형제자매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한만이 가져와야 한다고요. 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가 기회야.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참 이상하시네요. 왜 이렇게 우리 친정을 무시하시는 건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제 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정의 돈에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나신 듯이 계속해서 손으로 가리지도 않은 채 분여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하면 제 기분을 상하니 됩니다. 나쁘다고 물러설 만한데도 꿋꿋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으라며 말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생떼를 부르셨어요. 일단 당신의 마음을 잘 이해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찰 능력은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너희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와 친하여 같이 온다고 해서 혹시 내가 너와 너희 가족들에게 빚을 지게 될까봐 걱정되는 건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너와 친하지도 않으셔서 그런 것들은 들키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불편해하실 터고 헌물 올리지 말고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내 동생의 결혼에 관여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너무 잘 살면 걱정, 너무 못 살면 더 걱정이야. 우선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 너도 화이팅 해야 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지. 그럼 동생만 잘 산다면 그만이야? 우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 이해하고 싶지만 왜 우리가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왜 우리가 나와야 하나요? 그리고 내가 인상을 심하게 쓰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발언을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런 말을 했는데
나는 이상한 모습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을 거야. 시집 올 때를 생각해봐.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친정에 돈도 생기고 동생은 부유한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제야 조금 해줘야 할 거야. 내가 돈이 필요한데 너희 엄마한테 5억을 받았고 그 중에서 좀 줘. 내 엄마한테 또 받으면 안 되겠다. 반복적인 시어머니의 권문에는 지치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그토록 하나같이 욕심 많고 이기적이며 손, 발 모두를 뻗겠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꿈을 꾸지 말라고 되뇌이는 것이나 돌아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돈이 급한지 급해 최초엔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시작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모르게 돈을 사기까진 하셨답니다. 그것을 메꾸지 않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쫓아내리니 그냥 이 기회에 당신이 갚아준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널 구박하지 않고 잘해주겠어? 내 인생이 길기를 바라며 남은 인생을 이렇게 계속 구박받고 살거냐 아니면 내 빚을 갚아주고 좋은 삶을 살겠느냐. 어머니는 단지 이혼하고 편안히 살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혼을 정말로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압적인 행동을 하고 이제는 빚을 덮을 깎아도 하시느라고요? 어머니, 돈을 갚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갚을 돈이 없어요. 저는 카페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빠 보이지 않나요? 누가 제게 카페를 운영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패할까봐 걱정도 되고 돈을 갚아줄지 물어본다면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보아주세요. 지금 제게 화내다니 제 앞에서 무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주 협소한 부분도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처럼 제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적어도 제가 노력하면 어머니가 다시 저를 빛낸다고 생각했었는데 노력했는데도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동서부서히 혼자 사는 것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너는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가 나쁜 거야? 시집 집어넣고 자식을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했냐? 그냥 홀로 살지 왜 하지? 어머니가 그러시면 동서를 합리화하시는 거 아시죠? 수빈이가 있어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 선택한 가정이긴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젠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젠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너 나를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어머니도 아들이 어머니를 닮아서 이기적이라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이젠 제 행복을 위해서 이혼이 최선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멀어진 아버지의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했었어요. 엄마가 가난하다고 친정에 돈을 가져다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는 어머니는 얼마나 부유하세요? 솔직히 말해도 어머니는 내세울 재산 같은 것이 없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이가 버는 돈에서 용돈을 받으시고 우리 친정 엄마에게 돈을 내시는 건 아니세요? 제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분노를 느껴 온몸으로 떠졌어요. 하지만 제 말에 대꾸를 하지는 못하셨죠. 당연하죠. 제가 한 말에는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듯이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고 저와 딸과 함께 살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결정해 주길 요청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무슨 선택을 했느냐며 화를 내고 제게 물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설정한 대로 알려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짐을 싸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의 엄마는 갑자기 온 나를 보고 놀라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으시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몰랐다며 나를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을 싫어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를 안아주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행복해야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나만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마음과 노력을 다해 내가 꿈꾸던 카페를 만들었어요. 원래부터 꽃집과 카페가 합쳐진 아름다운 가게를 꿈꾸고 있었어요. 왔습니다. 물론 손이 너무 많이 가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해서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엄마께서 주신 5억 원으로 꿈꿔왔던 제만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봤는데 남편은 정말 나다라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선택을 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차륜이 끊겠다고 끊어져 엄마한테서 들었습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빚을 갚아달라고 했다며 당신이 그 빚을 갚아주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당신인 여자도 참 그렇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부탁도 못 들어준 적이 있었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해결해주면 앞으로 평생 예뻐해줄 겁니다. 그래서 돈이야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는 건데요. 뭐 말하려는 건지 바로 말해.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도 우리 엄마도 돈이 생기면 콩고물이 떨어질 줄 알았겠지. 그래서 나에게 잘해줬어. 어머님이 한 말을 알아.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는 거래야. 그런 어머니가 한 말을 내게 믿으라고 했고 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신이 결정을 못 내린다면 그냥 이혼해. 너는 수빈이의 엄마라는 것을 생각 안 하니? 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수빈이를 이혼 과정에 놓아두는 건지? 생각을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지잖아. 모두에게, 나도 너도. 10년 동안 참았다고 말해. 하지만 당신이나 어머니는 얼마나 참았을까?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헤어져야 해. 불행한 과정을 잘 넘기는 것보다는 행복한 한 부모로서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애의 정서에도 좋을 거야. 좋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까지 고민할 시간을 주겠어요. 저는 나를 줄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우리를 선택해주길 바라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결정한 결혼이고 한 가정에 속하길 바래요.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기다릴 거예요. 남편에게 하루 더 기회를 줄 거라고 결정했지만 남편의 선택은 저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니 서운하거나 슬프진 않았어요. 그저 조금 씁쓸하기만 했는데 결혼 이혼에 합의한 후로는 무감동하게 처리했어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아이는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매달 20만 원만 받기로 합의했어요. 마음속으론 물론 더 받고 싶었지만 어떤 방법도 시도하려 하진 않았어요. 연애할 때와는 달리 점점 호감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무심해진 남편은 아이에 대해 그다지 좋은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딸이 아빠를 찾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양육비를 많이 받은 이유 때문에 딸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난리가 나셨어요. 이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상을 초월했고 제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던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빚을 쌓아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카드가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도 있었죠. 내 시어머님 연세에 20살이나 어린 애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빚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잘못된 만남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셨는데 제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결국 시어머니의 카드는 시어머님이 카드값을 막지 못해 정지가 되었고 시어머니의 젊은 애인은 돈을 달라며 시아버님 앞에까지 나타났는데 시아버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누나인 고모님이 완전 극대노하셔서 시부모님을 이혼시키셨는데 시어머니는 뭐 하나 건진 거 없이 그야말로 쪽박 신세가 되었죠. 젊은 애인은 늙고 돈 없는 시어머니를 뻥 찾으러 오갈 데 없는 빚만 잔뜩 진 적이기에요. 시어머니가 효자인 남편 몫을 넘어서 여전히 큰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이혼한 것이 얼마나 다행했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를 이혼하라고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주신 것만 같았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어떤 이의 부인인지 제가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와서 자기 단 한 번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절하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 가게에 온다면
또한 신고하겠다고 강경하게 경고했더니 시어머니는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매정하다는 말을 듣고 보지 못한 쌍욕을 하는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저는 그곳에서 사업을 흥하게 이뤄내다가 다른 신도시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오픈해서 현재 2호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친정 엄마와 딸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세대모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 셋이 만나면 접시가 깨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이면 항상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제 딸은 달리 애교도 많고 재미있어서 제게와 저희 엄마에게 항상 웃음을 줍니다. 웃다 보면 언제쯤 이렇게 딸이 커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뿌듯하기도 하면서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해요. 우리 엄마도 나를 보면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보다 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를 위해 안심하고 항상 웃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현재 카페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점도 커피에 빠져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즐기는 일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면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마에게 용돈을 보태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가게도 번창하고 아름다운 딸과 아직 건강하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서 내 인생은 나름 떵떵거리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삶보다는 행복이 높은 성공의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제가 성공한 것이 맞죠? 전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빚을 갚는 게 어려워서 결국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제게로 돌아오고 싶다고 매달렸지만 제가 이제 그런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뻘소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만 아니면 연락처도 차단해버리고 모르는 타인처럼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남자는 제 생각에는 절대 자기 엄마랑 헤어지지 못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1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나는 승리자로 보입니다. 살면서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어요. 진정한 복수는 먹고 사는 것이진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전 남편을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남자와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지 상상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자기 행복은 자기 손으로 쟁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행복을 꼭 손에 넣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